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픽의 신 이현석입니다. 자, 파고다 북스에서 새로운 신간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제목은요, 항상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듯이 파고다 오픽의 신, 이번에 전면 개정판 IM2에서 AL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자, 일단은 이제 시험 자체가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은 좀 변하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 책이 여러분 오픽 대비에 얼마나 많은 힘이 돼드릴 수 있는지를 좀 정성스럽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픽 시험 소개 그리고 대비 전략도 좀 짜볼 거고요. 책의 구성을 보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자기 주도형 학습을 책을 통해서 해나가실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픽이라는 시험 뭐 다 아시는 분도 있고요.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일단 설명을 좀 드리자면 OPI라고 하는 면대면 면접을 기반으로 한 시험인데 OPI-C, 즉 C가 붙어서 컴퓨터 기반으로 사전 녹음 후 후채점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말하기 시험이 OPI-C, 즉 오픽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오픽에서 딸 수 있는 제일 높은 등급은 어드밴스 로우, 여러분이 AL이라고 알고 있는 그 등급이거든요. 자, 그 아래 등급이 인터미디엇 하이, 인터미디엇 미드, IM 1, 2, 3로도 나눠져 있죠. 그 아래가 인터미디엇 로우, 그 아래가 노비스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픽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빨리 취득해야 되는 등급 레벨이 IH 정도 레벨로 이제 대부분 목표로 좀 삼으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IH를 취득하신 분들은 가장 높은 AL 등급까지 가기를 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어떤 가이드를 차차 이제 IM2부터 시작해서 IH까지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IH부터 AL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차근차근 여러분이 이제 누적해가고 축적해갈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이제 정리를 잘 해드렸습니다. 자, 시험 자체는 20분 동안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지고 실제 4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는데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배경 설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내가 관심사가 있는 주제를 골라서 먼저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 책에서 전략을 좀 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시험 난이도 조정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부분도 여러분께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샘플 문제 풀어보고 곧장 시험에 들어가는데 이 40분의 시험 동안 여러분이 마우스를 쥐고 내가 문제를 틀고 내가 녹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답변하면 녹음 끊는 것도 내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픽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답변의 길이를 자유롭게 여러분이 길게 해도 되고 짧게 해도 됩니다. 물론 길게 하면 좋겠죠. 많은 양을 이야기해야 점수가 잘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절대 그냥 한마디 단답형으로 하고 끝나는 시험 절대 아니고요. 이 책은 정말 많은 내용을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문제 틀고 내가 문제 끊고 그러니까 사전에 문제를 정확하게 책을 통해서 다 입수를 하실 거니까 이 책에서 나온 문제를 보고 어떤 얘기를 어떤 표현을 갖고 할지를 다 정해서 답변의 길이도 어떤 질문은 좀 길게 어떤 답변은 조금 짧게 이렇게 준비를 하셔도 된다는 거 여러분이 잊지 말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발화량만 좀 많이 나오면 돼요. 7번 문제 끝나고 나서 이제 두 개의 세트를 이제 답변하고 나서 난이도를 조정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난이도 크게 바꾸지 말고 기존에 설정했던 난이도 비슷한 난이도 유지 이렇게 해서 시험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40분 동안 문제 듣고 답변하는 시간까지 다 합해서 40분. 40분이 넘어가면 쫓겨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시험 녹음이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니까 40분 내에 이제 시험이 좀 끝나야겠죠. 자, 그 다음에요. 2020년 8월 13일 날 오픽 시험 이미지가 전면 개편됐습니다. 내용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시험 화면과 아주 동일한 형태의 화면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이제 그 문제를 읽어주는 그 이미지가 왼쪽으로 이동해 갔고요. 그 다음 플레이 버튼 여기 이제 주황색으로 좀 아래 내려갔습니다. 찾기가 좀 힘들어요. 처음에 시험 보실 때는. 기존에 이제 딱 정중앙에 나왔었던 어떤 형식에서 이게 좀 많이 변했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여기 1번부터 15번까지 쭉 표시가 되고 자기가 답변하고 있는 그 질문에 그 숫자가 조금 진한 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문제를 요걸 누르면 틀어지고 그 다음 리플레이 버튼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5초 내에 문제 나온 다음에 누르면 문제를 한 번 정도 더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채점관이 몇 번 들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듣고 좀 긴가민가 하면 다시 한번 5초 내에 눌러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나오자마자 곧장 녹음을 또 하셔야 돼요. 녹음을 준비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문제 나오면 무조건 이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답변을 다 하고 나서 여러분이 여기 이제 넥스트 버튼이 한 이쪽에 좀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 자기 녹음이 완료가 되고 녹음이 완료가 되면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그 앞에 문제로는 다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일단 녹음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넥스트를 눌러버리면 녹음이 중단되고 그 다음 문제가 곧장 재생되는 게 아니라 그 플레이 버튼을 다시 눌러야만 시험 진행이 됩니다. 자, 요 형식 잘 보세요. 눈에 익혀두세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보실 똑같은 화면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픽 시험은 자동으로 진행되는 시험이 아니라 수동으로 진행되는 시험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문제를 틀고 답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책에서는 예를 들어 뭐 쇼핑이라고 하는 주제면 1번 문제 뭐, 2번 문제 뭐, 3번 문제 뭐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까지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좋은 게 뭐냐면 쇼핑에 관련된 질문이 나왔네? 그 다음 질문 난 이미 알고 있으면 문제 틀기 전에 사전에 좀 연습을 하고 틀 수도 있다는 얘기야. 세 번째 문제 나 또 알지? 책에서 그대로 나오니까. 순서 똑같이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세 번째 문제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문제 틀기 전에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끌면 안 되겠죠? 15개를 40분 안에 답변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하지만 중간중간에 문제가 자동으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틀기 전에 그 다음 문제가 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준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피계신의 최고의 장점이죠. 너무나 정확한 기출 데이터, 너무나 높은 적중률을 여러분께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 책만 보고 들어가도 문제는 거의 다 파악된 상태에서 시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오픽의 평가 기준, 즉 평가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서 이제 높은 등급을 다들 이제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것을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텍스트 타입이라고 하는 평가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문장의 구조 자체가 얼마나 상위권 레벨로 고급스럽게 나오는지, 거기다가 관용구란 건 약간 수거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여러분이 많이 쓸 수 있는지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저희 책에 물론 굉장히 많은 관용구와 문장 세련된 구조의 어떤 것들을 연습할 수 있게 이미 다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 책의 색깔 중에 분홍색으로 좀 칠해놓은 것들, 즉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것들이 그런 어떤 등업 상승 포인트의 텍스트 타입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게 해드리는 요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 앤 컨텐트라는 건 내용을 본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컨텍스트가 맥락이라는 뜻이고 컨텐트가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영화라고 하는 컨텍스트에서 영화라는 맥락을 얘기할 때, 즉 그런 어떤 내용을 얘기할 때 얼마나 주제에 연관 있는 어휘력이 많이 나오고 발화량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양도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컨텍스트 앤 컨텐트라고 하는 평가 영역이고, 타스크 앤 펑션은 과제 수행 난이도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현재의 어떤 시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도 있지만 과거지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있고,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라는 그런 질문도 있고, 사회적 이슈나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다 과제 난이도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아까 문제들이 있죠. 그게 점점점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는데, 상위 레벨의 어떤 난이도의 답변을 잘하면 그만큼 가점 포인트가 많이 붙고 상위 등급인 IH와 AL을 딸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사회적 이슈 관련된 답변들은 14, 15분에 나오는데 그 답변들을 꼭 잘해야만 AL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여러분이 책 전반에서 여러분께 이제 안내를 잘 해드립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까지 가능한 사람한테 AL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말하기 시험이다 보니까 정확도 봅니다. accuracy. 문법을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등급은 잘 나오긴 하는데요. 문법을 너무 많이 틀리면 안 되고요. 문법 정확도 조금 신경 써야겠죠. 그 부분은 이제 책에 나온 문장들을 최대한 여러분 정확하게 연습함으로써 이제 올려볼 거고, 전달력은 강세나 발음 부분이 너무 약하거나 많이 틀리면 잘 못 알아듣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하면서 아예 다 강세를 표시해 드렸어요. 어느 단어에 어디에 힘을 읽어야 되는지, 죽을 읽어야 되는지 강세가 틀리면 진짜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 comprehensibility, accuracy 부분은 발화 정확도, 문법 정확도 다 본다는 얘기고, 발화 속도도 어느 정도 봅니다. 너무 느리게 발화하면 IH 레벨이나 특히나 AL 레벨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가 조금은 나와야 돼요. 자, 이것이 4가지 오픽의 평가 영역입니다. 책에 아주 잘 녹여놨으니까 이건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발화량에 대한 이야기는 요건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예전 책에는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인데, 요 발화량 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이게 특히 IH 레벨에 좀 이제 등급을 취득하신 분들의 전체 평균 발화 단원수를 보는 건, 이건 주관사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IH를 취득하신 분들이 한 2,100단어 이상을 좀 얘기를 했다는 얘기고, AL을 취득하신 분들이 3,000단어를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IM2에서 이제 IH까지 갈 때 한 300단어 이상이 올라가지만 IH에서 AL로 갈 때는 3,000단어, 즉 한 1,000단어 이상의 발화 증가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 여러분 사회적 이슈라든가 이런 트렌드까지 다 얘기하고 거기까지 정말 풍족하게 얘기하면 3,000단어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저기 에피소드를 섞어서 기존 답변들을 많이 좀 길게 더 덧붙여서 할 수 있으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장 좀 먼저 따야 되는 등급 중에 하나인 IH가 2,000단어인데 요 AL은 또 3,000단어, 굉장히 갭이 크거든요. 그래서 IH 취득하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게 AL 취득하는 건 맞습니다. 마라톤으로 말하면 IH가 약간 중간 정도 20km 정도 지점되고요. IH가요. 그 다음에 AL이 42.195km 다 완주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한 2배 이상의 어떤 노력을 좀 해야만 AL이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어드밴스 레벨에 가신 분들의 특징상 발화량이 좀 많았는데, 그것을 사전에 입수한 데이터와 문제를 보고 답변 연습을 좀 많이 하고 들어가신 분일수록, 데이터를 보고 정확하게 자기가 할 얘기를 뭘 할지를 다 정하고 들어가신 분일수록
발화량을 많이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순수하게 어떤 정량적 지표를 보여주는 어떤 그 발화량인데 이 AL 레벨은 상당히 발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오피계신 책을 보고 문제가 너무 정확하게 파악이 되실 테니 무슨 얘기를 얼마나 길게 할지를 다 좀 정하고 문제별로 약간 답변의 길이는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들어가시는 게 최종적인 마라톤 완주를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요 발화량 지표. 자, 이 배경 설명은 뭐 항상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책이 출간될 때마다 약간씩은 배경 설명이 좀 바뀝니다. 저희 뭐 기존에 하고 있는 이제 수업들은 매달 수업 진행될 때는 배경 설문이 뭐 종종 분기별로 반기별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번 오피계신 책에서는 이 배경 설문 로직을 추천을 드립니다. 배경 설문을 고르는 방법은 너무나 여러 가지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마음대로 막 골라버리면 그 주제에 관련된 질문이 확보가 안 되면 들어가서 굉장히 당황하고 답변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는 게 이 책을 정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적중률 100%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 설문과 맞춰놓고 시험을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답변 그 주제 개수를 좀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들이거든요. 자, 개인 신상 쪽에서 이제 화면에 하나씩 나와요. 뭐 회사 다니냐, 뭐 학생이냐,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제 20분 오리엔테이션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고르는 겁니다. 자, 일단은 회사를 다니고 계시다 하더라도 회사를 고르면 회사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오픈돼서 거기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 경험 없음 고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를 고르면 회사 관련된 일체의 문제가 시험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천드려요. 학생이십니까? 고르면 아니요. 고르면 학생 관련된 일체의 문제도 안 물어봅니다. 그 경우의 수를 좀 줄이는 게 좋아요. 주제의 개수도 줄이고 문제의 어떤 가지수를 줄여야만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좀 준비한 문제들 위주로 좀 나오게끔 만들 수 있어가지고 자, 요거 아니요 누르면 예전에 강의 들었던 강의 목적 무엇입니까? 물어보는데 수강 후 5년 이상 지남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요 빨간색을 고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주제를 하나씩 쳐내는 거예요. 나오지 않게끔 블러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은 골라도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고르고 들어가면 여러분이 시험 현장에서 그 데이터가 좀 줄어든 상태에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집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가족과 함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만약에 고르시잖아요. 대부분적으로 고르시는데 저렇게 고르면 가족사에 대한 질문도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인주택이나 아파트에 홀로 거주 요걸 고르고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개인사, 가족사에 대해서는 전혀 물어보지 않고 집에 관련된 질문만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꼭 홀로 거주 고르시는데 내가 답변을 하다 그러면 선생님 나 혼자 정말 사는 것처럼 얘기해야 되네? 그런 건 아니에요. 답변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세요. 이건 그냥 이 관련된 주제 질문이 안 나오게끔 만드는 거지 여기에 맞춰서 나의 인생을 변형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르면 문제 개수 한 30개 정도를 준비 안 해도 됩니다. 그 대신 실제 뭐 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난 회사 다닌다, 나 어디 뭐 학교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셔도 돼요. 당연히 이거와 대차대조해서 답변 비교하는 거 절대 아니 그런 시험 아니에요, 여러분. 채점관들이 아유 배경 설문에 학생 아니라고 하는데 왜 학생이란 얘기를 하네? 아유 이분 안 되겠네. 이거 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분야. 이렇게 채점 안 합니다. 몰라요, 뭐 골랐는지 여기서. 단지 컴퓨터 그 추출 프로그램 안에다가 함수값을 덜 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문제수가 덜 나올 테니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꼭 좀 고르고 시험 봐주세요. 자. 이 뒤에 4번, 5번, 6번, 7번에서는 총 12개를 최소 값으로 골라야만 시험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디테일인데 그럼 이제 한 페이지에 이제 한 항목씩 고르게 돼 있어요. 한 캐터고리씩 나오는데 여기서 저희가 지난 13년간 오픽을 하면서 골라도 안 나오는 주제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10년 넘게 골라도 안 나오는 주제들 일단 알려드릴게요. 공연, 콘서트, 그 다음에 조깅, 걷기, 운동 전이하지 않음. 저희가 웬만한 거 다 골라봤는데 이 5개는 골라도 10년 동안 지금 10년 넘게 안 나옵니다, 문제가. 이게 DB상에 없는 건지 무슨 뭐 때문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12개를 고르지 않으면 일단 시험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럼 최소값 12개는 무조건 골라야 됩니다. 그런데 골라도 안 나오는 주제가 있으면 고르는 게 나아요? 안 고르는 게 나아요? 고르는 게 낫죠. 이건 왜 안 나오는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그냥 10년 넘게 안 나와요. 15,000개 이상의 후기를 저희가 봐도 안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고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 콘서트를 아예 안 가도 그냥 고르세요. 안 나오니까 어차피. 조깅, 걷기, 선생님 저 뛰는 거 싫어하는데 고르세요. 어차피 안 나오니까. 운동 전이하지 않은 고르면 12개 중에 5개 일단 뺄 수 있어요. 그럼 주제 개수 줄일 수 있죠? 자, 가장 무난하게 여러분 답변을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르는 게 좋거든요. 너무 특이한 막 주식 투자, 뭐 SNS에 글 올리기, 당구치기 이런 거, 신문 읽기 이런 거 다 고르시면 그 문제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제를 내가 뭐 마음에 드는 주제라고 골라버린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물어볼지 모르는데 3개씩 물어보잖아요, 또 질문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준비를 아예 안 하고 들어가면 그냥 내용이 친숙하고 주제가 좋다고 골라버리면 이건 낭패입니다. 들어가서 얘기를 잘 못해요. 야구 좋아한다고, 축구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축구 경기 규칙을 설명해 이런 거 나와요. 그 다음에
당신이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최근에 뉴스에 왜 언급되는 이거 나오고 자기가 봤었던 축구 경기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라.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답변하는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책에 있는 그대로 좀 고르고 좀 안정되게 시험 보는 방법인데 영화는 누구나 보니까 집에서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영화관 가서도 보잖아요. 그 다음에 TV도 누구나 보니까 TV에서 그냥 일반 TV 얘기만 하겠습니까? 유튜브, 넷플릭스 다 얘기합니다. 저희 책에서 이미 다 그렇게 만들어놨고요. 쇼핑은 여러분 온라인 쇼핑 엄청 하는 시대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또 어떻습니까?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요즘 음식 배달앱 같은 것도 이용하고 그럼 쇼핑을 여러분 얘기를 안 할 이유가 없죠. 이건 온라인 쇼핑은 거의 쇼핑의 대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쇼핑, 물건 사는 얘기는 꼭 그렇게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저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3가지, 영화, 쇼핑 요거, 요 2개까지 총 5가지지만 얘는 안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들어가시고 음악 하나만 골라주세요. 여기서는요. 다른 거 다 빼고 음악은 할 얘기 굉장히 많아요. 스트리밍 사이트 얘기도 하고 그다음 뭐 하면 됩니까? 뭐 블루투스 이어폰도 얘기하고 그다음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얘기하고 BTS, 블랙핑크와 같은 그런 우리 한국 그룹들이 전 세계 정말 큰 그룹이 됐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면서 얼마나 좋은 콘텐츠가 많습니까? 한류 관련된 얘기도 여러분이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답변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 운동 쪽에서는 요 3개 골라가지고 이제 블로킹 시키고 그 여행 쪽에서는 출장 쪽 좀 빼시고 국내 여행, 해외 여행, 집에서 보내는 휴가, 집에서 보내는 휴가 골라가지고 그냥 집에서 나는 온라인 쇼핑한다, TV 본다, 유튜브 본다, 넷플릭스 본다, 영화 본다 이런 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도 그냥 거의 얘네 답변으로 이제 막으면 되고 여행 쪽 주제들만 조금 세팅해가지고 잘 정리를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12개예요. 다 세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빨간색이 빠짐으로 해서 답변 이제 주제 개수가 좀 줄어들죠. 그럼 이제 확실하게 대비하기 좀 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선택형 개수가 총 몇 개 나오냐? 8개 나와요. 정상적으로 골랐다면 16개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12개에서 5개 빼면 7개죠? 그 앞에다 집 하나만 추가하면 8개입니다. 자, 그럼 선택형 주제 16개 준비하는 게 좋습니까? 8개 준비하는 게 좋습니까? 8개가 훨씬 낫죠. 8개도 많아요. 8개도 문제 개수가 워낙 주제별로 많기 때문에 꼭 이렇게 잘 기억해서 이렇게 고르고 시험 보세요. 그래야만 이 책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다르게 고르면 책에 없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 들어가서 완전히 현장에서 맨땅에 헤딩을 해야 되고 그걸 3개 문제나 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요. 자, 그 다음에 난이도 설정에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 설정은 여러분이 이제 실제 시험에서 IM2 이상, 그 IM3 혹은 IH 특히나 이제 AL 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계신 분들은 3번째, 4번째 고르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질문이 14, 15번에 안 나와요. 역으로 질문한 아주 쉬운 질문들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이 답변하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답변의 어떤 난이도가 되게 낮은 답변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야 등급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IM2를 이제 목표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3번째, 4번째 난이도를 이제 추천을 드리지만 IM2 이상, 즉 IH AL까지 목표를 나중에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여러분이 5번째, 6번째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둘 다 고르는 건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똑같아요. 절대 5번째, 6번째 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13년 넘게 골라보니까 데이터 똑같습니다. 빅데이터는 이미 좀 만들어진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5번째나 6번째 고르면 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4, 15번에 사회적 트렌드나 이슈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 질문 자체가 그렇게 좀 어렵긴 하죠. 그런데 말을 뭘 할지 정해놓고 연습을 하고 들어가면 누구나 또 할 수 있습니다. 단어가 조금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단어 외우는 거에 사실 쉬운 답변이나 어려운 답변이나 단어 외우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책은 비록 영어를 너무나 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제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뭔가 요즘에 쇼핑 트렌드라든가 그죠? 아니면 음식물 배달 트렌드라든가 음식 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정해놓고 연습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어차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무주공산으로 답변하는 게 아닙니다. 책에 이미 다 있는 내용을 갖고 연습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를 하더라도 몇 가지는 골라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는 반드시 5번째, 6번째 고르고 시험 보시는 게 가장 유리하니까 여러분이 꼭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내용이 나와도 조금 사전에 준비를 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르면요. 자, 책에 목차 있으면 빨리 펴보세요. 자, 목차 부분에 쭉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총 여러분이 골라야 되는 선택형 주제가 8개가 나옵니다. 8개. 총 8개의 선택형 주제 책에 하나씩 나오죠. 집, 음악, 영화, TV, 집에서 보낸 휴가, 여행, 그래서 8개거든요. 근데 왜 챕터가 28개까지가 있냐? 공통용 주제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 이제 다른 오픽 강의나 다른 오픽 책에서 돌발 주제라고 부르는 전혀 돌발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알아요. 돌발은 모르니까 돌발이라고 하는 거지. 아는데 왜 돌발 주제라고 합니까? 우리 책은 선택형과 공통형 2가지로 나눕니다. 선택형 주제들은 우리가 사전에 고른 거니까 뭐가 나올지 이미 다 알고 공통형 주제는 딱 20개 중에서 2개가 나오거든요. 2개 세트가. 총 5개의 세트 중에 고른 주제 3개, 안 고른 거 2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온 주제 외에는 아예 안 나옵니다. 이렇게
배경 설문만 잘 맞춰주시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 혹은 내가 골란 질문인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질문이 나오면 답변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책에 있는 그대로 하면 8개의 선택형 주제 중에 3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공통형 주제 중에 2개가 나옵니다. 자, 롤플레이도 그에 맞게끔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 밖에서 책에 있지 않은 롤플레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100% 책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15개 문제 전부 다요. 자,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가장 최근 샘플인데 자기소개는 노비스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등급을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소개는 절대 길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Hi, my name is 이현석. Nice to meet you. 이렇게 하고 끝내세요. 자기소개 절대 길게 하지 마세요. 자기소개 아무리 길게 해봐야 시험 등급 올라가는데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제로예요, 제로. 아예 영향을 안 미칩니다. 노비스 등급을 우리가 따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 낭비입니다, 자기소개는. 아예 하지 마세요. 안 듣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자기소개는 Tell me something about yourself. 한 10초 정도 후에 넥스트가 눌러지기 때문에 간단한 자기 이름, 그 다음에 인사말 정도, 그 다음에 넥스트. 자, 세트만 보세요. 자, 고른 주제가 3개 나오고 안 고른 주제가 2개 나온다고 그랬죠? 총 5개의 주제 중에. 자, 그럼 음악은 아까 고른 주제죠. 그렇죠? 여기 intermediate INT라고 되어 있는 게 인터미디어 평가하는 문제고 어드밴스라고 돼 있어서 과거 시점에 어떤 질문을 물어보는 것들이 과거지사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이런 질문들인데 자, 음악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나왔죠. 한 시험을 실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선택형 고른 주제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패션은 우리가 고른 적이 없죠. 패션은 아까 공통형 주제입니다. 우리가 고른 적이 없는 그냥 20개 중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선택형 하나 나왔고 패션 나왔죠. 패션도 준비를 잘하고 들어가셔야 되죠. 책에 있는 그대로 이런 문제 정확히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입는 옷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런 질문이 두 번째 문제로 나왔고 실제 기출입니다. TV는 아까 골랐죠. 그죠?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영화 관련된 얘기 합쳐서 답변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건데 이것도 선택형. 그러면 지금 고른 주제 2개, 안 고른 거 하나 나왔죠. 자, 11, 12, 13번은 롤플레이예요. 어디 전화해서 뭐 물어보고 막 이런 문제인데 자, 어디 전화해가지고 뭔가 좀 물어보고 문제 해결하고 하는 이 문제 유형들도 이미 책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뭐예요? 전화기는 우리가 고른 적이 없습니다. 전화기는 무슨 주제? 공통형 주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2대2로 나왔죠? 고른 거 2개, 안 고른 거 2개. 그럼 마지막 번 뭘까요? 고른 게 나오겠죠. 3대2니까 고른 게 3개. 집 나왔네요. 집은 아까 골랐죠? 선택형 주제. 그래서 5년간 주택들의 변화, 후에 10년간 주택시장 문제점 관련된 뉴스, 사회적 이슈가 14, 15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5하고 6 난이도 고르면. 주택시장 문제는 이게 그 예사로운 답변은 아니죠. 집값이 올라오고 전세값 뭐 대란이 있고 그래가지고 부동산 정책 여러 개 있었는데 막상 집값이 잘 안 잡혀서 사람들이 집구하기 힘들다. 이 얘기를 뉴스로 봤다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 준비 이미 다 끝났어요. 단어가 조금 어렵지만 이미 문제를 알고 답변 준비를 하고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책에서 자세하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가 나옵니다. 그걸 갖고 연습하면 이것도 답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준비를 사전에 하고 들어가니까. 여기서 퀄리티가 굉장히 잘 나오고 길게 막 3, 400단어씩 굉장히 길게 답변을 본인 얘기까지 추가하면서 책에 있는 내용 갖다 써야 이렇게 IELTS이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IELTS 따을 때도 물론 도움이 되겠죠. 14, 15번은. 이렇게 해서 선택형 주제 3개. 내가 고르지 않은 공통형 주제 2개. 자, 같은 시험장에 친구랑 같이 손잡고 들어가 시험을 봐도 옆에 있는 친구 시험 문제와 내 시험 문제는 완전히 달라요. 같은 시험장, 같은 동일 장소에서 봐도. 왜요? 랜덤 추출 방식이에요. 배경 설명을 똑같이 설정하고 둘이 시험 봐도 그 사람 시험과 옆 사람 시험 아예 다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랜덤하게 로또공 나오듯이 5개의 공이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단 고른 주제 3개, 안 고른 주제 2개 이건 확실합니다. 이거는 모든 시험, 몇만 개의 시험 후기에서 다 이미 검증이 된 팩트입니다. 자, 저희 책의 주요 특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리할게요. 오픽의 시는요. 오픽 시험 최고 적중률 99%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험을 100여 개 정도의 후기를 예를 들어 모아보면 99개가 책에 있는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저도 많은 선생님들과 한 8명의 그 팀 선생님들과 수만 명의 인강, 현강, 뭐 기업 특강 많은 분들과 단톡방에서 공유를 하고 여러분과 빅데이터를 모아가고 있는데 오픽 개미 군단이죠. 말 그대로 정확한 후기 데이터를 모으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막 공유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100여 개의 후기 정도 하면 99개 후기가 거의 정확하게 지금 책에 드리는 문제들만 구성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시험에서 절대 여러분이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해드릴 겁니다. 선택형 주제 8개, 공통형 주제 20개, 그러니까 8개 중에 3개가 나오고 공통형 주제 20개 중에 2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롤플레이는 책에 한 80여 개 담아드리는데 시중에 나온 오픽 책 중에 롤플레이 개수가 이렇게 많은 책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수록된 책도 없습니다. 롤플레이 책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께 굉장히 유리합니다. 롤플레이가 좀
특수 상황 같은 것들이 되게 답변하기 힘들어요. 근데 정확하게 문제를 알고 어떻게 답변할지를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책만 대충 쭉 잘 보고 연습하고 들어가도 훨씬 더 현장에서 본인이 영작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대응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장 최신 답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그 이제 책이 2년이나 3년에 이제 개정이 될 때 제일 중요한 건 컨텐츠를 바꾸는 겁니다. 자, BTS라든가 블랙핑크라든가 뭐 기생충이라는 영화라든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 거라든가 정말 가장 최신의 컨텐츠를 그대로 담아서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볼 때 핫한 컨텐츠일수록 최신 컨텐츠일수록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최신 답변 구성을 할 수 있게 컨텐츠가 업데이트가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굉장히 유리할 것이고요. 동일한 답변을 여러 가지 답변에 또 갖다 쓸 수 있는 어떤 재활용 로직을 강화시켰습니다. 기존 책에서 가장 차별화되는 게 이건데 답변 하나를 준비해서 여러분이 연습하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별것도 아닌 답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건 더 오래 걸리겠죠. 근데 그 답변을 그 문제에만 갖다 쓰면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14개의 문제에도 갖다 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잘 책에서 구성을 해놨어요. 아주 공학적으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좀 배가 아팠다, 뭘 먹었는데 이런 뭐 체했던 경험을 만든다면 그건 뭐 집에서 그럴 수도 있고 여행 가서 그럴 수도 있고 휴가 때 그럴 수도 있고 휴일에 그럴 수도 있고 가족 친구랑 뭐 먹으러 가서 그럴 수도 있고 음식점 가서 뭐 먹고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 어디에 이걸 써야 되는지를 잘 책에서 안내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요 주제를 내가 잘 연습해서 총 12개의 답변을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들어가도 너무너무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답변 개수를 덜 준비해야 되니까. 이 재활용 로직 어디에 어떻게 큐레이팅을 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지 시험에서 겹치지 않는 선에서 아주 공학적으로 설계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잘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여러분이 답변을 재구성하고 로직을 잘 짜주시면 하나의 답변으로 여러 개의 답변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오픽 대비가 가능합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답변으로 막 6개, 7개, 많게는 막 20개씩 답변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여러분이 자기 주도형 학습을 통해서도 독학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책에서 잘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실제 답변 구성을 한번 볼게요. 아주 예쁘게 색감이 여러분 눈에 좀 오래 봐도 눈에 좀 피곤하지 않게 좀 색감을 저희가 예쁘게 잡아놨는데요. 가장 기존 책과 구별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강세 표시입니다. 여러분이 영어 강세가 틀리면 원어민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어디에 강세를 주고 읽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노란색으로 다 칠해놨기 때문에 그 단어에 강세를 주면 되고 이렇게 단어를 찾아드린 페이지가 있어요. 각 주제별로 핵심 단어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등급이 잘 올라가요. 그 핵심 단어들도 다 노란색 칠해놔서 어디에 힘을 주고 읽어야 되는지를 잘 표시해드렸고 실제 답변 내용 하나 보시면 이건 한 중간 정도 한 100단어짜리 짧은 답변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 문제가 3개예요. 재활용 문제가 3개가 다 동시에 나오진 않거든요. 요거는 다 각각 다른 세트에 나오는 문제들인데 요 3가지를 묶어서 하나의 답변을 처리하라 이런 식으로 다 안내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3개를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3개의 질문을 하나로 합쳐서 절대 시험에 같이 안 나옵니다. 그건 다 이미 다 계산이 돼 있고 시험에 같이 나오지 않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요걸 하나로 합쳐가지고 옛날의 재활용과 지금 재활용하는 비교 답변을 하나 만드는데 요 분홍색 문장들은 실제 등급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고급 문장이니까 그대로 좀 쓰셨으면 좋겠고 파란 단어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살짝 바꿔서 자신만의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데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눠져 있는 그 색감도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내가 변형하는 부분은 파란색, 그죠? 빨간색은 좀 가능하면 그대로 좀 갖다 쓰면 되는. 그래서 답변을 그대로 외운다기보다는 요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서 연습하고 개요를 또 짜드릴 거예요. 개요 너무 정성스럽게 저희 편집팀에서 같이 또 짜드렸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기승전결을 가야 되는지 이것 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국말 보고 개요 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본인 내용 약간 추가해서 답변 빨리빨리 만들고 그러니까 생으로 영작해서 다 만드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갖고 거기다 여러분이 가미하고 문장 외워서 본인 답변을 만들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이 하나하나씩 답변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래 번역, 해석 다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문제 자체는요. 하나하나 문제를 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중요한 게 어떤 문제가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랭귀지로 나오는지 당연히 녹음해서 음성 파일 다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런 이제 재활용을 예를 들자면 재활용에 관련된 문제들이 요렇게 구성돼서 세트로 나온다. 그럼 이제 세트 순서까지 다 파악이 돼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책은 대한민국의 오픽 책 중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세트 순서까지 다 알려주는 그런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전부 다 파악하고 거의 100%, 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를 이렇게 알고 들어가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걸 갖고 여러분이 잘 시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책의 구성 간단하게 보여드린 겁니다. 자, 부가로 여러분한테 절대 또 혼자
공부한다는 느낌을 덜 드리기 위해서 시험 직전에 어휘집만 따로 볼 수 있게끔 정리를 또 해드릴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음원 다운로드, 원어민 선생님들이 다 읽어서 영어 그 문제도 거의 오픽 시험과 동일하게 여성분이 읽어주거든요. 그 다음에 답변도 여러분이 따라 읽을 수 있게 아주 정성스럽게 녹음해서 드릴 거고, 저희 OT 지금 저자직강 강의도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오픽에서 높은 등급이 나올 때 필요한 전략 강의도 하나 또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오픽 온라인 모의고사, 이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실제 공부를 좀 하고 나서 한 중간 정도 점검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이 그냥 온라인 테스트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또 해드릴 겁니다. 그거 10회분을 드릴 거니까 10회분 결코 작은 횟수가 아니죠. 이거 어디 가서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책을 사신 분들은 어쨌든 온라인상에서 여러분이 모의고사처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리는 겁니다. 이걸 아주 시험 환경과 동일하게 문제 구성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해드렸으니까 실제 시험을 10번 정도 모의 테스트 한다는 이런 느낌. 이 모의 테스트 하나만 해도 대단한 건데 책을 사시면 10번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께 저희 오픽의 새로운 책, 우리 신간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오픽 시험을 접근함에 있어서 어떤 전략이 되게 중요한지 한 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기출문제가 그대로 시험에 다시 나오는 오픽의 특성상 문제은행 방식이잖아요. 문제를 정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일단 급선무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확보하실 수 있고 최신 답변으로 연습을 할 수 있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책이니까요. 여러분이 혼자서도 혹은 스터디를 누구랑 같이 할 때도 쓰기 되게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픽 대비를 하나하나 철저하게 잘 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등급 IH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AL까지 가는 그런 목표를 하나하나씩 달성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책을 통해서 좋은 성적 잘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뭐 강의를 통해서든 혹은 온라인상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든 자주 뵙는 또 저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